작년 10월 29일이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7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사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고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9명 전원 의견이 다 기각이었다고요? 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일각에선 재판관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재판관 9명의 결론 같았습니다. 예. 오늘 탄핵 기각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이 재난 예방과 재난 대응, 사후 발언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장관이 재난관리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진 못했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건 탄핵 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모범적인 대처는 아니지만 법률이나 헌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태원 참사가 단 한 명의 잘못, 단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쟁점이 크게 세 가지였죠. 사전 예방 조치, 그리고 사후 대응, 사후 발언. 자, 그런데 구체적인 판단이 이 세 가지 쟁점에서 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는 이 세 가지 쟁점 모두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전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렇습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보면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행안부 장관이 사후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관이 주관기관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건 아니게 되는 거죠. 또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가 없었잖아요. 예.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의 원인, 한 명의 책임은 아니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네. 더욱이 행안부나 경찰이 사전에 압사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이 4차례 헌재 변론에서 명확히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사전 보고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 장관이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후 대응도 문제였었잖아요. 특히 사고 직후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헌재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참사 직후에도 재난 규모가 빨리빨리 파악되진 않았던 만큼 중대본이나 중수본 설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긴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의 본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또 이상민 장관이 실질적 초동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게 불합리한 판단도 아니라고 했고요. 예. 현재는 소방당국 요청으로 경찰, 교통기동대 등 지원 인력이 투입된 점을 보면 중대본과 중수본도 일정 부분 제 역할을 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또 이 장관이 첫 사고 보고 직후 관계기관에 지시를 하고 협력을 요청을 계속한 점 역시 기각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별개 의견으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점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3명은 이 장관이 사후 대응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이 사고 발생한 지 2시간 지나서야 현장 지휘소에 도착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았는데 처음에 보고받은 게 29일 밤 11시 20분경이었고 그럼 이때 신속하게 어떻게 할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 장관은 경기도에 사는 수행비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장에 도착한 건 그 다음 날 오전 12시 45분이었죠. 네. 이걸 두고 재판관은
이 3명의 재판관들은 재난안전관리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도 아니고 평균적 공무원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 늦게 도착한 거를 두고 이 장관이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 있었다는 등의 이제 실언도 많이 했었고 이 부분이 실제로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 판단도 나왔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이 장관의 말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정 의견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더해 정정미 재판관까지 4명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재판관도 탄핵 기각 결론에 동참한 겁니다.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탄핵 기각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희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